자, 오늘도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은 자, 개념책 말고 실전책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실전책을 통해서 운동과 에너지 파트죠.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조금 잘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 이 파트죠? 자, 우리가 이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뭘 배운 거죠? 그러니까 등속 운동에 대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걸 배웠죠? 그러니까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과 등속 운동 이 두 가지를 배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웠는데 그거를 기술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한다는 게 그걸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하죠? 정의를 해요. 자, 물체의 속력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죠. 자, 물체의 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가 빠르기를 비교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동한 거리가 더 길어요. 그렇다면 속력이 더 빠른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것을 속력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이번엔 걸린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속력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속력에 대한 걸 배웠으니까 이 속력을 그쵸 사용하려면 먼저 정의를 제대로 해야겠죠. 자, 속력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속력은 뭐예요?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자, 이게 속력이에요. 자, 이 속력의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린 시간에는 어때요? 어떤 단위들을 쓰죠? 초를 나타내는 게 S, 그리고 또 분을 나타내는 M,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H, 이런 단위들을 쓰죠. 그리고 이동거리에는 센티메타, 혹은 메타, 혹은 킬로메타, 이런 단위들을 쓴다고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자, 1시간, 속도가 1이고, 단위가, 시간분의 킬로미터였다면, 이걸 우리가 미터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1이 그 상태고요. 킬로미터는 얼마예요? 1000미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초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1000m고, 시간은 몇 초죠? 3600초예요. 자, 앞에 이름 그대로 있고요. 자, 이렇게 단위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단위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0000 지워지고 36분의 10 미터 퍼 세크. 자, 이거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요. 즉 1km per hour는 36분의 10 미터 퍼 세크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단위도 환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된 단위를 써서 우리가 속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었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속력을 이제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어때요? 운동 상태,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그것들을 이야기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 자, 일정한 시간 간격. 그러니 어때요? 요 간격이 시간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크기만큼 이동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는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속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어때요? 얘도 똑같이 같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의 양만큼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 얘도 등속이 맞죠. 근데 가와 나의 차이는 어떻죠? 나가 조금 빠르다는 거죠. 그죠?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거리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간격이 넓음으로 속력이 더 빠른 상황이고 가와 나는 모두 일정한 속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측정한 걸 통해서 우리가 표로 데이터를 받아보든가 아니면 그래프로 데이터를 받아볼 거예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어때요? 시간과 이동 거리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울기가 뭐라고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울기라는 건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울기죠. 여기서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니까 x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량이죠. 그 다음에 y의 변화가 뭐예요?
거리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속력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속력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요. 즉 x가 시간이고 y가 이동 거리일 때 그 기울기는 속력이구나. 자, 그러면 a와 b의 속력을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죠. 어때요? 2배 차이가 나네요. 같은 시간에 2배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a의 속력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이거 기울기로 구한다고 그랬죠? x의 변화가 1이에요. 요거 2에서 1 이렇게 변했고요. y의 변화는 2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1분의 2니까 a는 어때? 2m/s.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b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죠? x의 변화 1이죠. y의 변화 2죠. 그죠? 아, 아니네요. x의 변화가 2일 때 y의 변화가 2네요. 그죠? 2분의 2. 그러니까 어때요? 1m/s. 자, 우리가 그렇게 이거의 속력을 기울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지금 얘는 어떻죠? 이 그래프는 가, 나, 다, 라를 통해서 각 구간의 속도가 바뀌고 있네요. 가 구간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예, 1분의 2, 그러니까 2m/s. 나 구간에서 어때요? 1분의 1, 1m/s. 다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동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0m/s. 그죠? 다시 라 구간에 가서 1분의 1m/s. 즉, 이거의 속도가 계속 좀 바뀌더라. 자, 이게 얼마요? 예, 2m/s. 여기는 1m/s. 여기는 0m/s. 여기는 1m/s. 자,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걸 알았다. 자, 이제 우리 등속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을 비교해 볼 거예요. 자, 등속운동은 어떤 상태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해요. 그러니 어때요?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를 본다면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어지겠죠. 근데 시간과 이동 거리의 그래프를 본다면 어때요? 아, 기울기가 모든 점에서 같은 이러한 직선이 되어질 거예요. 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등속 운동을 똑같이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이 빨간 색깔은 뭐? 속력이 빠른 고속 열차를 나타내고 있죠.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빨간 색깔은 1이 변하는 동안에 얼마가 변했어요? 300이 변하죠. 1이 변하는 동안에 300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300km/h예요. 즉 300km/h가 모든 점에서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는 이런 평행한 직선이 되어지겠죠. 자, 이 파란색은 어때요? 속력이 느린 자동차인데 1이 변하는 동안에 얼마? 100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km/h예요. 그러니 얘는 100km/h의 그림을 거기서 선을 쭉 그어주면 모든 점에서 100km/h인 줄을 알고 그 그래프를 그린 거죠. 자, 이 두 그래프 이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은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즉 이거예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그 물체의 질량 때문에 발생하는 중력. 자, 그래서 정지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어때요? 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속력이 매초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더라고요. 어디서? 지구에서. 즉 1초에 9.8, 다시 1초에 9.8, 1초에 9.8, 1초에 9.8 이렇게 속력 그래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속력 그래프가 우리가 가속도로 본다면 어때요? 1분의 9.8, 1분의 9.8 모든 점에서 어때요? 9.8이죠. 9.8m/s 제곱 이게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그죠?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9.8m/s 제곱을 나타내는 점에서 평행한 직선이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쫙 그려질 거예요. 그죠? 자, 이게 가속도의 그래프고요. 이게 속도의 그래프고요. 굳이 시간과 이동거리 S라고 쓸게요.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마도 이런 2차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시간과 이동거리의 그래프, 이게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 이게 시간과 가속도의 그래프. 자, 어떤 운동일 때? 등가속도 운동인 상황이에요. 어떤 등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유 낙하하는 운동, 그 운동을 표현한 거다. 자, 2번 자유 낙하하는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그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게 지금 작용하는 중력 힘이에요. 여기 중력 가속도가 근데 얼마요? 9.8이요. 그래서 질량 곱하기 9.8을 구하면 그 중력을 구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물체의 낙하. 공기 중에서는 어때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깃털은 늦게 떨어져요. 자, 진공에서는 어떨까요? 물체의 무게랑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동일한 가속을 받아요. 동일한 가속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9.8m/s 제곱이에요. 지구에서는. 그 가속 때문에 두 개는 동시에 떨어지더라 라는 사실을 저번에까지 해서 이제 배웠던 거였고,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자, 이제 쌤하고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자, 100m를 20초에 달리는 학생의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자, 100m 이동할 때 총 걸린 시간은 얼마죠? 20초죠. 분에 얼마를 이동했죠? 100m를 이동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5m/s의 속력으로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민규는 집에서 2km 떨어진 학교에 걸어가는데 30분이 걸린대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 민규의 속력은, 자, 모든 문제의 답이 시간과 킬로미터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도 시간과 킬로미터로 구하겠죠. 자, 30분이라면 우리 어때요? 0.5 시간이죠. 0.5시간분에 2km를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윗변, 아랫변 2씩 곱하면 4km/h가 될 거예요. 즉, 답은 2번에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72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10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 자, 자동차의 속력은 어때요? 72km/h예요. 자, 그런데 이 자동차가 10초 동안에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단위는 지금 시간인데. 그러니 우리가 어때요? 단위를 변경해 줘야죠. 그리고 답에 나온 것도 좀 미터네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고, 시간은 초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봐야겠죠? 자, 72는 그대로 있고요. 자, 킬로미터는 어때요? 1000m죠. 그리고 1시간은 3600초예요. 1시간 3600초인 건 어떻게 알죠? 1분이 60초요. 그리고 60초 1분이잖아요, 이게. 1분이 60개 모여있으면 1시간이죠? 60 곱하기 60이 3600초인 거죠. 자, 우리 이거 계산해 봅시다. 지울 거 지우고요. 지울 거, 약분할 거 약분하면 다 지워지고 2 남네요. 즉 20m/s네요. 자,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72km/h는 20m/s와 같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지금 단위를 환산해 보면서. 자, 그러니 이건 어때요? 자, 자동차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속력을 구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미터만 살아남게 하려면 곱하기 시간 10초를 해주면 여기 세크가 약분되고 단위도 약분되는 거예요. 자, 10과 20을 곱하니까 200m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3번의 답은 4번. 자, 4번. 그림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여기 4 동안 8이동, 4 동안 8이동, 그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일정해요. 자, 기억, 맞아요. 니은, 속력이 어때요? 점점 증가한다. 속력은 이동거리와 시간에서 이 그래프 기울기라고 그랬죠. 기울기가 모든 포인트마다 같죠? 얼마로 같아요? 4분의 8인 2로 같아요. 전부 다 2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니죠.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속력이 2m/s인 건 방금 구해봤네요. D는 맞아요.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표는 어떤 수레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수레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시간이 어때요? 표로 이제 나타낸 걸 그래프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3, 4, 5. 자, 출발점으로부터의 위치가 0이고, 얘는 1.5고, 얘는 4.5고, 9.0이고, 15.0이고, 22.5예요. 자,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1초 소비됐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거리 이동된 거예요? 이거 1초 동안에. 예, 3 바뀌었죠? 자, 이건 얼마 바뀌었죠? 4.5 바뀌었죠? 얘는 얼마? 6 바뀌었죠? 6.0. 이건 얼마? 7.5 바뀌었어요. 즉, 1초 동안에 요만큼씩 바뀌었어요. 요게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의 변화분의 이동 거리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속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번엔 1초 동안에요. 똑같이 이제 1초, 여기 1초, 여기 1초였으니까 요 1초, 요 사이에 1초 동안에 얼마요? 요거 사이 간격이 얼마요? 1.5, 1.5, 1.5. 다 같네요. 그러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어때요? 아, 이게 시간의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도죠. 즉, 가속도가 어때요? 아,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자,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건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자, 지금 말한 거는 이거 그래프나 이거 내용, 이 표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에 대한 훈련이었고, 이 문제 풀려면 사실 여기까지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 문제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만 찾으면 되니까 시간이 일씩 바뀔 때 똑같은 사이즈로 간격으로 벌어져 나갈 때 그때 y의 값이 어때요? 확 커지죠. 그러니 어때요? 이런 직선이 되어지겠죠. 그죠? 5번의 답은 3번이 되어지겠네요. 자, 6번. 그림은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자, 0.2초 간격으로 얼마예요? 0.2초 동안에 10cm 이동했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0.1m고요. 0.2초는 어때요? 0.2초. 자, 이건 뭐예요? 2분의 1 m/s 혹은 0.5 m/s 이렇게 쓰겠네요. 6번의 답은 1번. 자, 7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두 자동차 A와 B의 운동 방향과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300m를 이동했대요. A의 근데 속도는 얼마죠? 15m/s예요. 그러면 우리 거리 어떻게 구해요? 우리가 속력이라고도 하죠. 속도나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예요. 우리가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거리 구하려면 속도 곱하기 시간 해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 풀 건 뭐예요? A가 300m 이동하는 동안 B의 이동거리. 자, 이거는 속력은 15예요. 그죠? 자, 근데 거리가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때 시간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15분의 300이구나 라는 사실로 알 수 있죠. 약분할 거 약분하면 20초. 20초 동안 A가 300m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시간에 B가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알면 되겠죠? 자, 동일한 시간 20초 동안에 속력 20m/s로 간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곱하기 20초를 하겠죠. 그러면 약분할 거 약분하고 단위는 미터만 남고 400이 되어지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가지고도 약분을 하죠.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5번. 자, 그림은 어떤 물체의 운동을 시간과 이동 거리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각 구간에서의 속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우리 첫 번째 가 구간 한번 볼까요? 10초 동안에 60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6이요. 6m/s. 자, 두 번째 구간, 여기 30에서 10이니까 20 이동했죠? 20 이동했는데, 그때 얼마? 60에서 120, 60 이동했네요. 20 이동할 때 60 이동했어요. 그럼 얼마요? 3. 자, 여기는 어때요? 30 이동하는데 30 이동했네요. 이건 1.
즉 6m/s, 3m/s, 1m/s로 속도가 조금씩 바뀌는 그러한 운동을 나타내고 있네요. 답은 8번에 3번 되겠고요. 자, 9번. 이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오른 것은, 자, 운동을 표로 주어졌죠? 예, 시간 간격이 1씩 바뀔 때마다, 예, 거리는 50씩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속 운동이죠? 자, 등속 운동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프, 예, 1번이 되어질 거예요. 자, 10번. 이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2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자, 2분 동안 이동한 거리 구해야 되네요. 자, 이걸, 자, 보면 1초 동안에 지금 얼마 이동했죠? 1초 동안에 0.5, 예, 0.5m 이동한 거잖아요. 그죠? 1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0.5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같은 속력으로 2분 동안 이동한다고 그랬죠? 2분이면 얼마요? 120초죠. 120초. 자, 그러니 SS 약분되고 0.5와 120 곱해주니까 60m. 자, 10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자, 11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의 그래프. 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물체가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는 그럼 어떻다고요? 직선이었죠. 그죠? 시간에 따라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커지는 것이 등속. 그러니까 11번의 답은 4번. 자, 12번. 자동차의 속력을 구하시오. 자, 이거 자동차의 속력 얼마나 표시되어 있어요? 20이라고 써져 있죠? 12번의 답은 2번. 자, 13번. 3초 동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뭐예요? 자,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요거 면적이죠. 그죠? 지금 요거 면적 구하는 거예요. 자, 요거 면적 구한다는 게, 요거 면적 어떻게 구하죠? 3초 동안에 20의 속도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0은 60m 되어지겠죠? 자, 이거 3초라는 게 뭐예요? 3초. 단위로만 보면 20m/s. 자, 약분하고 그러니까 단위 미터만 남고 60m.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속력은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구하죠. 즉, 이거 세로 곱하기 요거 가로잖아요. 요게 y, 요게 x. 요 면적, 둘러싸인 면적. 그게 거리를 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0. 자, 13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4번. 그림은 공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찍었어요. 이 공이 같은 속력으로 10초 동안 운동할 때 이동한 거리를 구할 거예요. 자, 이 공이 같은 속력으로 10초 동안 이동할 때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의 속도를 구해야겠죠? 자, 공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찍었다. 0.1초 동안에 얼마씩 이동하죠? 10cm 이동하죠? 그러니까 0.1초 동안에 0.1m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1m/s네요. 자, 1m/s의 속력으로 그러면 이제 말이 이렇게 되죠? 1m/s의 속력으로 10초 동안 운동했다. 그럼 이거 곱하기 10초죠? 그러니까 어때요? SS 약분되고 10m. 14번의 답은 2번. 자, 15번. 그림과 같이 진공에서 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구슬이 깃털보다 속력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자, 이거 어때요? 진공이죠? 진공이면 돌은 동시에 떨어질 거잖아요. 같은 중력 가속도가 주어지니까, 자, 깃털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속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죠. 이거는 중력 가속도, 등가속도 상황이 주어지는 거니까 속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되어질 거예요. 이것도 틀렸죠? 디귿,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자, 진공이라면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죠. 답은 디귿. 2번 디귿. 자, 그림은 질량이 2kg인 공이 자유낙하하는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자, 이거 일정한 시간 간격이 지금 뭐라고 알려주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거 1초로 놓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초라고 한다면 지금 어때요? 1초 동안에 위치의 변화가 어떻죠?
4.9죠. 4.9 빼기 0.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표로 한번 써볼까요? 자, 표로 한번 써봅시다. 0초, 1초, 2초, 3초, 4초. 하나, 둘, 셋, 넷, 5초. 0초. 0초부터 4초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0초일 때는 0. 1초일 때 4.9. 2초일 때 19.6. 그 다음에 44.1, 3초. 그 다음에 78.4. 자, 이렇게 위치가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자, 1초 동안에 얼마의 위치 변화가 생겼죠? 1분의 4.9죠. 여기 1초 동안에 얼마의 위치 변화가 생겼죠? 1분의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자, 이거 빼면 얼마예요? 14.7인가요? 네, 14.7. 자, 여기에서 여기도 역시 1초 동안이죠? 1초 동안에 얼마 변한가 보죠? 자, 24.5 이렇게 되겠네요. 24.5. 자, 여기에서 여기 변화는 어때요? 여기서 여기 변화는 자, 1분에 또 1초 동안 변했죠? 1초 동안에 34.3. 자,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게 일정한 시간 간격분의 일정한 거리의 변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말하는 게 이게 속도죠. 이게 속도예요. 자, 그러면 또 얘가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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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요거 사이의 간격도 1초, 1초, 1초죠. 또다시 그 1초의 변화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의 변화가 생겼어요? 14.7 빼기 4.9. 14.7 빼기 4.9. 자, 14.7 빼기 4.9는 얼마죠? 이거? 9.8이죠? 자, 요건 어때요? 여기는 또 1분의 24.5 빼기 14.7. 이것도 9.8. 이쪽도 1분의 34.3 빼기 24.5. 이것도 얼마예요? 9.8. 즉, 어때요? 얘네는 9.8이라는 값은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그게 지금 9.8이에요. 속도의 변화량. 그러니 속도의 변화량, 이게 뭐죠? 일정한 시간 간격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 그게 가속도잖아요. 즉,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죠? 자,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는 이 가속도가 9.8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아마 문제가 조금 그런데 아마 일정한 시간 간격을 1초라고 답을 달아주는 게 조금 더 깔끔했었을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자체는. 문제가 조금 약간의, 문제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자, 공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질량이 2kg잖아요. 2kg에 9.8 m/s 제곱에 가속도가 걸리죠? F는 MA니까요. M이 2고요. A가 9.8이니까. 그래서 중력은 얼마예요? 19.6. 16번의 답은 4번. 자, 17번. 공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오른 것은 자, 공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 어때요?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다 뺄셈을 해봤잖아요. 일정한 간격으로 커지고 있어요. 얼마씩? 9.8, 9.8, 9.8씩 커지고 있어요. 속력이 어때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지고 있어요. 17번의 답은 1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을 쌤하고 같이 복습도 하고 그리고 문제도 같이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실전서 논술형 문제 3문제만 빼고 자, 이 실전서 논술형 문제 3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과 에너지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론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두 번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운동과 에너지 파트를 정확하게 좀, 이렇게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